요즘 대다수의 자영업자분들의 상황은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거나 손님이 있지만 남는 게 없거나 이게 거의 90%에 육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돈 버는 사람들 혹은 큰 자본이 없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답이 없냐? 답은 있습니다. 그거에 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처음 창업하실 때는 2025년 기준 지금 5월인데 식당 창업자가 여지까지 1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씩 늘고 있어요. 계속 경기가 안 좋다, 경제가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페, 식당, 치킨집, 제과점 이런 데들, 눈에 자주 보이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을 하고 있죠. 이미 자영업 시장, 특히나 외식업 시장은 포화 상태를 넘어 과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뛰어들어요.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죠. 이거 나도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라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은 치열해지고 수익성은 낮아지고 버티거나 폐업하거나 이게 대부분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예들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에서 19년째 장사하시는 사장님 부부의 인터뷰가 소개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과거 공중파 TV에도 맛집으로 소개돼서 줄도 많이 서고 19년의 업력이면 단골들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돈도 많이 버시고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지금 이분들의 일 매출이 하루에 8만 원, 한 달에 24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하세요. 근데 월세가 230만 원입니다. 거기에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식재료비가 들어가고 또 인건비가 들어가면 계속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19년 정도 맛집으로 유명했던 집들도 어려운 상황에 신규 창업을 해서 내가 경험도 없는데 돈을 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순댓국집 사장님도 인터뷰를 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12시간 넘게 일하시는데 순댓국 가격이 5,000원, 그리고 메뉴는 제육볶음도 팔고 김치찌개도 팔고 막 다양해져요. 하루 매출이 25만 원 정도를 하는데, 이게 월세, 인건비 역시나 세금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서 일하고 그냥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대다수의 자영업자 분들의 상황은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거나 손님이 있지만 남는 게 없거나 이게 거의 90%에 육박을 합니다. 열심히는 하죠. 근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수익이 안 날까요? 거의 모든 그렇게 크지 않은 외식업 식당들의 공통된 문제는 일단 판매 가격이 낮아요. 전국에서 찾아올 정도의 맛집이 아니라면 가성비 말고는 딱히 차별화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죠. 왜냐면 내가 파는 게 그게 뭐든지 간에 옆집에서 팔고 길 건너서 팔고 저기서도 파니까요. 그러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식재료 비용이 계속 오르죠. 공과금도 계속 오르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요. 근데 가격은 낮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많이 팔아도 돈이 안 되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메뉴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어떤 걸 하나를 판매를 하면 그게 정말 전문점의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다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서 손님들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렇다 보니까 이 메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 우리가 잘 되는 집은 그래도 잘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엔 대부분의 식당들이 평준화 혹은 하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정말 잘하는 식당들만 사람들이 찾아서 혹은 카페들만 찾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린 그렇지 않아. 우리가 파는 이 메뉴는 특별해. 우리가 파는 제육볶음은 우리만의 특별한 소스를 가지고 우리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굽기 때문에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맛있는 제육볶음이야 라고 하더라도 그걸 알릴 수 있는 마케팅을 잘하는 영역은 또 다른 겁니다. 제가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지자체나 소진공이나 어떤 단체들에서 지역 살리기 컨설팅 이런 걸 참여해달라고 해서 가면 경영대학원 교수님이나 장사의 경험이나 이런 기본적인 건 1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이론적으로 순댓국 하나를 끓이더라도 제대로 끓이고 남들보다 더 진하게 끓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성 없는 얘기를. 그게 말처럼 쉽나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시는 게 현실적인 겁니다. 자, 또 있어요. 이런 난관들을 다 뚫고 장사가 잘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월세가 올라갑니다. 경기도 이천에 한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 있었는데 월세가 보증금 2천에 월 200이었어요. 근데 매출이 잘 나고 손님이 바글바글 하니까 집주인이 올립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 300. 그래서 그 사장님들은 다른 가게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아무리 맛집이고 업력이 쌓이고 사람들이 좋아해도 좀 멀리 가다 보면 이건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 강남 이쪽은 공실도 굉장히 많은데 임대료가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긴커녕 오히려 2, 3년 사이에 30% 이상 임대료가 상승을 했습니다. 강남이 거의 뉴욕 맨하탄 수준이라고 하죠. 임대료가 후덜덜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물 매입 관련된 영상도 올리긴 했는데 자기 건물이 있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이 이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 버는 사람들 혹은 큰 자본이 없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답이 없냐? 답은 있습니다. 그거에 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처음 창업하실 때는 리스크는 최소로 그리고 확장은 천천히 처음부터 거창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5억 드리고 10억 드리고 이렇게 대출 받아서 큰 고깃집 하시고 대형 카페 하시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물론 그분들이 돈이 많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말리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그런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팔 건지 타겟 고객을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한다면 시작은 전문화된 다른 곳이랑 차별화된 단촐한 메뉴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메뉴들을 늘리고 확장해 나가더라도 이 집의 이 덮밥은 이 동네에서 이 집이 제일 특별하고 제일 잘해. 혹은 부대찌개는 이 동네에서 이 집이 제일 특별하고 제일 잘해. 이런 것들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한 전문 인력, 주방장이라든지 정말 커피를 잘 타는 초 A급 바리스타라든지 이렇게 전문화된 분이 직원으로 계셔서 하는 것보다 시스템화돼서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짜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빠른 회전율이 되면 좋습니다. 왜냐면 아이템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큰 비용 투자 없이 창업을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비싼 메뉴를 팔아서 좋은 공간에서 좋은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창업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역시 리스크가 큽니다. 코로나 때 제일 빨리 무너졌던 아이템들이 그런 것들이고요. 빨리 와서 빨리 먹고 빨리 가고 사람들이 빨리 회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래서 그런 게 뭔데? 라고 여쭤보실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오피스 상권에 가면 오피스 상권에서 제일 잘 되는 밥집 깡패? 매출 깡패 이런 데들은 대부분 한식 뷔페입니다. 한식 뷔페는 그날의 메인 메뉴 같은 게 정해져 있고 반찬들 여러 가지 있고 사람들이 와서 빨리 먹고 빨리 빠지죠. 회전율 빠르고 시스템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많이 들죠. 그러면 나는 한식 뷔페 인건비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그들이 가진 장점을 가지고 내 개인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 부족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채워나갈 수는 있죠. 결국에 지금 같은 시기에 사업을 처음부터 크게 해서 처음부터 키우고 처음부터 확장하는 건 많은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래서 투자금은 적게 시작은 미약하게 하지만 점점 키워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창하게 하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당연히 그게 지상 과제죠. 그리고 그게 목표여야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차별화가 없다면 생존하는 게 먼저예요. 생존해야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성 없는 장사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매출보다 중요한 게 이익 구조다 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이익이 안 나오면 그건 일이 아니라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만족. 그리고 작게 시작하고 전문화하고 시스템화하고 비용을 통제해야 됩니다. 결국엔 나를 지키고 버티는 장사가 먼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 아카데미 수료하신 분 중에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해외에 많이 다니셔서 서양에서 파는 미트파이를 되게 잘 만드십니다. 그런데 카페를 차리고 미트파이를 사이드 메뉴로 좀 판매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아카데미 종료하시고 이분이 미트파이 전문점으로 운영을 하십니다. 제대로 하는 미트파이는 수원에서 이것밖에 없다라는 컨셉으로 미트파이를 하시고 커피는 판매를 하긴 하십니다. 하지만 이 집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셀프 인테리어로 우리는 미트파이를 파는 전문점이라는 느낌만 인테리어에 주시고 시작을 하셨어요. 회전율이 빠릅니다. 물론 만드는 게 아직은 조금 구워서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진열해놓고 팔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장도 많이 해가고 테이블 회전도 빠릅니다. 그리고 전문화됐잖아요. 메뉴가 미트파이, 물론 그 안에 종류들은 많지만 전문화되고 단촐한 메뉴이기 때문에 매출이 그리고 이익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시들은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업 아이템을 보러는 많이 다니지만 정말 전문화되고 소형으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실속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셔야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 리스크 작게 확장은 천천히 전문화된 단촐한 메뉴로 시스템화하여서 창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